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진동학 강의 1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기계진동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 지식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진동학 관련 수학은 기계진동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이 진동계들의 경우에 이 진동계를 대표하는 수학식들이 이 밑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수학식들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런 그 기계진동학 학습에 앞서 가지고 이 지금 밑에 보이는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건 다자유계의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 방정식들을 미리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서 이어서 기계진동학에서 다뤄야 되는 고유치 문제 풀이 또 이 고유치 문제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행렬에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또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라프라스 변환법 이러한 것들을 이어서 1주차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일자유도를 가질 때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기계진동학 시스템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정식과 더불어서 초기 조건이 변이의 초기 조건 그리고 속도의 초기 조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일자유도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 방정식에는 세 개의 상수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이는 M은 질량, C는 감쇄상수, K는 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M, C, K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풀이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동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갖다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 풀이를 할 때 풀이 방법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해의 합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첫 번째 해는 호모지니어스 제차해라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제차해와 특해의 합으로 일반 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제차해함은 미분 방정식의 오른쪽 우변에 ft가 0일 때의 해를 나타내는 해가 되겠고요. 특해는 이 ft에 의해서 주어지는 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해를 합쳐야 일반해가 되는데 이 두 개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각각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차해와 특해를 각각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차 방정식, 일자유도 시스템, 일자유도 기계진동 시스템의 제차 방정식은 여기 보는 것처럼 mx' 플러스 cx' 플러스 kx는 0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위 제차 방정식의 해를 얻기 위한 풀이는 x를 large x exponential st라고 가정해서 이게 해라고 가정해서 이 해를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 large x 값 그리고 이 s 값을 구함으로써 x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를 large x exponential st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s에 대한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x는 large x exponential st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 결과로서 s에 대해서 이러한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ms 자승 플러스 cs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런 특성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 s1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두 번째 S2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해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해를 요 제차 방정식의 일반 해를 두 해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일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S1과 S2가 둘 다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해가 0이 돼버리면 루트 안의 값이 0이 돼버리면 S1과 S2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exponential S1t도 하나의 해지만 t 곱하기 exponential S1t도 또 하나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에. 그래서 이 두 해의 선형 조합으로 해를 갖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때는 S1과 S2가 복소수가 됩니다. 이게 복소수가 될 때는 이 그 해가 exponential S1t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dt라는 기본계와 또 exponential S1t에다가 sin 오메가 dt라는 기본계 두 개의 기본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기본계의 합으로 이 해를 갖다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자유도 기계 진동계의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제차 방정식의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x 더블 닷 플러스 4x는 0이라는 이런 제차 방정식, 제차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고 초기 조건으로 t가 0일 때 x는 1이고 t가 0일 때 x 다트가 0인 이런 초기 조건을 갖는다고 했을 때 먼저 x는 라지 x 익스포넨셜 st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여기 x 더블 닷 플러스 4x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죠. s자승 플러스 4 라지 x 익스포넨셜 st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라지 x가 0이면은 그건 뭐 무의미한 해가 돼버리기 x는 0이 돼버려서 무의미한 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x는 0은 물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해죠. 그래서 라지 x가 0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이 성립되려면 s자승 플러스 4는 0이 된다는 요 식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여기서 i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에는 x1 exponential EIT 또 하나는 x2 exponential 마이너스 EIT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이 미분 방정식을 각각 만족되기 때문에 이 두 해의 선형 조합으로 이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요 exponential EIT 요것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해는 A sin ET 플러스 B 코사인 ET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exponential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sin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해를 갖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에 여기 초기 조건을 갖다가 대입하겠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사인 0은 0이 돼 버리고요. 코사인 0은 1이 되니까 b는 1이라는 x는 0은 1이라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식이 하나 나오고 x 다트는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은 2a 코사인 et 빼기 2b 사인 et가 얻어지죠. 그래서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2a가 0이라는 식이 돼서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0, b는 1이 되니까 여기서 a는 0, b는 1이 되니까 xt는 코사인 et가 이 초기 조건과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기계 진동학에서 이 미분 방정식의 우변이 이와 같이 이 비제차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제차항이 0으로 표시되는 이런 경우를 자유진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진동. 그래서 자유진동 상태에서 초기 변이가 1로 시작하면은 그 변이로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et라는 함수로 진동이 계속되는 그런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 미분 방정식은 x 더블 닷 플러스 4x 닷 플러스 4x는 0. 그리고 x 초기 조건은 x0는 0, x 닷 0는 0. 이렇게 x0는 1, x 닷 0는 0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x는 large x exponential st 이것을 갖다가 요 제차 성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그때 특성 방정식은 s자승 플러스 4s 플러스 4는 0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요 특성 방정식의 해는 s는 마이너스 2로 갖게 되죠. 따라서 이 일반해는 이 미분 방정식 일반해는 a exponential 마이너스 2t하고 b t exponential 마이너스 2t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다트는 요걸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x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되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 두 조건 초기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a는 1이 나오고 a는 1이라는 게 나온다면 b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xt는 x-2t 1 플러스 2t로 이 미분 방정식과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중근을 가질 경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t와 t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이렇게 두 개가 기본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 방정식 한번 또 풀이를 보죠. 제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x 더블 닷 플러스 2.4 x 닷 플러스 4x는 0. 그리고 초기 조건 x0는 1, x 닷 0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반해를 large x exponential st로 가정해서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특성 방정식은 s자승 플러스 2.4 s 플러스 4는 0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s값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1.6 j 여기서 j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마이너스 1.2는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2t로 구해지고 요 안에는 1.6은 코사인 1.6t, 사인 1.6t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해지게 되죠. 이것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다트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고 여기에다가 x와 x 다트에다가 t는 0을 갖다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는 1이 나오고 x 다시 0일 때는 0이 나온다는 조건에서부터 x가 0일 때는 a가 1이고 x 다시 0일 때는 마이너스 1.2 a 플러스 1.6 b가 0이라는 식으로부터 a가 1이 되니까 b는 1.6분의 1.2가 되죠. 그게 0.75입니다. 따라서 위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x는 exponential 마이너스 1.2t 코사인 1.6t 플러스 0.75 사인 1.6t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공업수학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업수학에 배운 그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없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텐데 또 그 시간이 오래돼서 잘 기억 못하는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기계진동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성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풀이되어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까 이제는 비제차 방정식에 존재하는 특혜에 대해서 특혜는 영어로는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rticular solution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요 특혜라는 것은 요 오른쪽에 비제차항, ft로 주어지는 비제차항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t의 형태가 이렇게 폴리노미알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폴리노미알로 특혜의 형태가 결정되고요.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지면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지게 되고요. 형태가 코사인 오메가 t도 마찬가지 형태로 주어지고 익스포넨셜
AT로 주어지면 A 익스포넨셜 AT로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여기 주어지는 A, B 그리고 C, D 이런 값들을 결정하는 여기다 이 형태를 테이블에서부터 찾아서 그 형태를 여기다가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 계수들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미정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들을 이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결정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미정 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제차의 기본계가 이 FT의 형태와 동일하면 특혜는 여기에 주어진 이 특혜 형태에 t를 곱한 형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들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특혜를 구해라. 여기 지금 비제차항이 sin 1.6t로 주어졌습니다. 일반의 x는 a 익스포넨셜 st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특성 방정식 s자승 플러스 4는 0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구했죠. 그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게 허수죠. 그래서 기본계는 sin 2t하고 코사인 2t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본계하고 이 비제차항하고는 같지가 않죠. 따라서 이 비제차항에 해당하는 특혜는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x는 a 코사인 1.6t 플러스 b 사인 1.6t x 더블 닷은 이걸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형태를 여기다가 이 미분방 정식에 대입해서 a와 b를 구하면 a는 0이 되고 b는 0.6944로 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제차 미분방 정식의 특혜는 특혜를 요 파티큘러 솔루션 해가지고 p자를 붙이는데요. 특혜는 xp는 0.6944 사인 1.6t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까지 고려해서 일반해를 구하려면 이 특혜에다가 지금 구한 이 특혜에다가 앞에서 요게 사인 1.6t가 0일 때 해 그게 제차 해라고 그랬죠. xh인데 그걸 더한 게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까지 고려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를 구하면 c 사인 2t 플러스 d 코사인 2t 이게 일반해고요. 제차해고요. 그 다음에 0.6944 사인 1.6t가 특혜죠. 그래서 이게 더한 이런 해가 일반해로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 C와 D가 결정되죠. 그렇게 해서 이 C와 D까지 초기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예제는 x 더블 다 플러스 4x는 sin 2t라는 이런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특혜를 구해봐라. 앞에서 구한 바대로 x 더블 다 플러스 4x는 0이라는 제차 방정식의 로부터 특성 방정식은 s자승 플러스 4는 0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본계가 sin 2t하고 코사인 2t로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기본계 중 하나인 sin 2t가 여기 지금 비제차하고 같죠. 따라서 이 ft의 형태가 이 기본계하고 같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특혜의 형태가 그냥 이 sin 2t나 코사인 2t의 합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t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at 코사인 2t 플러스 bt sin 2t가 됩니다. 형태가. 요거를 두 번 미분한 형태가 요거고요. 그래서 이 x 더블 닷과 x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좌우를 비교해 보면 a와 b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정계수 여기서 미정계수라고 주어진 a와 b를 결정하는 건데요. a와 b가 이렇게 a는 마이너스 0.25, b는 0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의 특혜 xp는 마이너스 0.25 t 코사인 2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혜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 방정식의 특혜를 구해라. x 더블 다 플러스 4x는 4 상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제차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서 기본계가 sin 2t와 코사인 2t인데
기본계들이 이 FT는 4하고 다르죠. 따라서 이 4에 대한 특혜의 형태는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x는 a로 주어지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4a는 4가 되니까 a는 1이 되죠. 그래서 xp는 1이 이 방정식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일반에는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다가 a sin et 플러스 b 코사인 et 플러스 1이 일반의 형태가 되고, 그때 a, b는 초기 조건이 있으면 그 초기 조건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서는 항상 이런 상수의 특혜는 상수로 주어진다, 이렇게 항상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이, 만일에 sin et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 이 해는 특혜인가 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형태도 특혜입니다. 그래서 특혜는 1도 특혜지만 이렇게 한 것도 특혜다. 왜 이게 특혜이냐면 이 해가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함수가 이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이 되면은 그것은 다 특혜입니다. 그래서 또 코사인 et도 이 방정식, 제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 et 플러스 1도 특혜입니다. 그래서 특혜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기본계와 혼합된 여러 가지 형태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특혜는 꼭 하나의 형태만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상미분 방정식의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하고 비제차 방정식으로부터 특혜를 구하는 그것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비제차 방정식이 초기 조건까지 주어졌을 때 전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과정은 앞에서 제차 방정식으로부터 FT가 0일 때의 해하고 요 FT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혜 두 개의 합으로 일반해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이 해에다가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이 일반해에 등장하는 이 상수들을 두 개의 상수가 등장했었죠. 결정해버리면 이 전체 해가 결정되는 이런 형태로 이 초기 조건까지 고려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이렇게 두 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차 방정식에다가 미분 방정식 대입해서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가 특성 방정식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2i에서 기본계가 사인 et하고 코사인 et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기본계의 형태하고 사인 1.6t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혜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특혜가. 그래서 이 특혜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특혜 형태가 앞에 예제로부터 0.6944 사인 1.6t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제차 방정식으로 구한 해와 요 특혜를 더한 것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고, 따라서 C sin et 플러스 D 코사인 et 플러스 0.6944 사인 1.6t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여기 t가 0일 때 x는 1이라는 조건, 그리고 t가 0일 때 x.t 0이라는 조건 두 개를 갖다가 구하면 d는 1이 되고 2c 플러스 1.111은 0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c는 요거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xt는 결국 마이너스 0.555 사인 2t 플러스 코사인 2t 플러스 0.6944 사인 1.6t가 이 미분 방정식과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혜고요. 요건 초기 조건까지 고려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제차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차해와 특혜의 합으로 늘 이 전체 해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진동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상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비제차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특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제차 방정식 해와 특해를 더해서 일반의 전체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비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전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진동학에서 일자유도 기계진동 시스템의 그 모든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계진동 시스템이 다자유도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행렬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식으로부터 그 기계진동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다루게 되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일단 먼저 그 기계진동 시스템에 등장하는 행렬의 종류, 그리고 그 행렬로부터 고유치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풀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행렬의 종류에 대한 것을 먼저 조금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내용이라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내용이 다루지 않았던 학생이나 또는 다뤘더라도 많이 잊어버렸다 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중에서 이와 같이 표시된 이런 행렬을 갖다가 여기는 이렇게 중괄호 시스템을 쓰죠. 이걸 기둥행렬, 영어로는 컬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은 이런 행렬을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방행렬과 기둥행렬을 기계진동학 시스템에서 이 두 개의 행렬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정방행렬은 금세 얘기한 대로 행과 로죠. 열, 컬럼, 수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둥행렬은 열의 수가 1인 행렬을 말합니다. 기계진동학에서 등장하는 이제 다자유도 기계진동 시스템의 경우는 질량행렬, 감쇄행렬, 강성행렬이 모두 대칭행렬입니다. 대칭행렬. 그럼 대칭행렬을 뭔 얘기하죠? 이 정방행렬에 등장하는 요소들 A, I, J. I는 행의 번호를 나타나고 J는 열의 번호를 나타나는데 A, I, J가 A, J, I가 될 때 이때 이걸 대칭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칭행렬은 정방행렬 중에서 이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대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행렬, 감쇄행렬, 강성행렬은 모두 대칭행렬로 영어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행렬의 대각 요소들만 0이 아닌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대각선을 따라서만 0이 아닌 값들이 존재하고 이 비대각 요소들은 다 0이 되는 i가 j하고 다를 때는 다 0이 되는 이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각행렬은 대칭행렬의 특수한 형태죠. 이 대칭행렬의 성질을 만족하지만 특수한 모두 비대각 요소는 다 0이 되는. 그리고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경우를 그런 행렬을 갖다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닛 매트릭스 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단위 행렬은 i로 표시되거나 u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 i가 다 1이 되는. 그래서 대각 행렬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가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단위 행렬은 대각 행렬에 속하여 있는 거고 대각 행렬은 대칭 행렬에 속해 있는 거고 대칭 행렬은 정방 행렬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을 연산에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행렬 계산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도치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방 행렬의 연산과 관련된 것으로 역행렬과 제곱근 행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 행렬이라는 것은
A의 도책렬은 A 트랜스포즈라고 T로 이렇게 슈퍼스크립트 위첨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요. B가 A의 도책렬이면은 B의 IJ는 A의 JI하고 같을 경우 이럴 때를 갖다가 이 B는 A의 도책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행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A의 역행렬은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B가 그 A의 역행렬이라면 A와 B를 곱하면은 또는 B와 A를 곱하면은 그것이 단위 행렬이 될 때 이때 B는 A의 역행렬이다. 다시 말하면 A가 B의 또 역행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행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곱근 행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의 제곱근 행렬은 A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표시의 의미만 있고 정말 이걸 갖다 루트로 이렇게 무슨 계산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A의 제곱근 행렬, B를 갖다가 A의 제곱근 행렬이라고 그러면 B를 B에다 곱한 거, B에다 B를 곱한 거, 그걸 갖다 B 자성으로 표현하는데 B 자성의 의미는 B 곱하기 B의 의미입니다. 두 개의 행렬에 정방 행렬을 곱했을 때죠. 그것이 A가 될 때, 그때 우리가 B는 A의 제곱근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치 행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 되겠지만요. 역행렬이나 제곱근 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그 해석적으로 항상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걸 구하는 프로그램이 매트랩과 같은 수치 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수치 계산 툴을 이용해서 이 역행렬이나 제곱근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행렬의 의미를 다뤄봤고요. 1조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그 수치 행렬 관련된 걸 이용해서 고유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도치 행렬, 역행렬, 제곱근 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예제 문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와 같은 그 2x2 매트릭스 행과 열이 각각 2인 이런 행렬로 주어졌다 할 때 그때 A의 도치 행렬은 이게 IJ만 바꾸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0.8507이 이쪽으로 가면 되고 0.8507이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A의 도치 행렬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두 개를 비대각 요소 두 개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역행렬은 이렇게 역행렬의 값이 이렇게 네 개의 값 A, B, C, D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A하고 요 A 인버스하고 역행렬하고 곱한 값이 이렇게 아이덴티티 그 단위 행렬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하고 A 인버스를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얻어집니다. 즉 여기서 요 첫 번째 요 항은 1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이렇게 네 개씩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개씩을 갖다가 풀이하게 되면 A, B, C, D가 이런 값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이런 값으로 얻어지는 그런 요 네 개의 값이 요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값이 된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 2x2 매트릭스 정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3x3 이렇게 이게 확대되면은 이런 손으로 구하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곱근 행렬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B 곱하기 B가 그 제곱근 행렬이 A의 제곱근 행렬 B라고 하면은 B가 A, B, C, D 이렇게 된다면 B 자승은 A가 된다. 이때 B를 A의 제곱근 행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렇게 네 개의 항이 나타납니다.
A자승 플러스 BC가 첫 번째, AB 플러스 BD가 두 번째, CA 플러스 DC가 요거, CB 더하기 D자승이 요거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식을 풀려면은 이건 네 개의 식에서 네 개의 미지수를 구하지만 여기 자승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비선형 방정식이죠. 비선형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식으로부터 해를 구하는 것은 해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뉴턴 랍슨 메서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것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풀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렬에서 도치 행렬이 무엇이고 역행렬이 뭐고 제곱근 행렬이 뭐고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진동학에서 고유치 문제라는 걸 갖다가 공식화하고 풀이하게 되겠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과정을 1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 강의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